네, 수요일장입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셧다운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12시부터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증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셧다운 우려에도 상승하는 국내 증시 과연 어떤 쪽으로 키워드를 잡아볼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연휴 전 반도체 필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 사실은 연휴 끝나고서 좀 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자리를 안 줄 것 같기도 싶고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반도체 일단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또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삼성전자 역대급 또 영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에 좀 조금만 잘 나와도 삼성전자 주가 반응할 것 같은데 소장님 오늘 삼성전자 담아야 됩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현재 가격 대비 수익률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크게 상승한다라면 연휴에 갭상승도 지금은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멘트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구만전자까지 가더라도 수익률이 10%가 안 된다라는 관점. 다른 한편으로서는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와주면 구만전자를 쉽게 갭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워낙 현재 지금 글로벌 증시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은 건데 자, 지금 현재 가이던스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종목 분석 거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조 좀 안 되는 2분기 영업이익에서 3분기 때는 한 1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현재 가이던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라는 것이 극성수기이고 이번에 또 반도체 D램 가격을 올릴 정도로 재고가 소진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많이 상향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까지 지금 현재 강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셈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걱정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없는 입장에서라면 3분의 1 정도는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3분의 1 정도를 담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담으라 그러면 야 빠지면 어떡해. 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8만 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3분의 1 정도를 담는 전략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구만전자까지 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관망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전략을 수정해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주들, 소재주들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력들을 놓고 보면 3분의 1 정도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으로 전략을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9만 원 넘겼다 하면 조정이 나왔던 적이 두 차례가 앞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9만 원 지켜서 10만 원까지도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때 9만 원을 찍었을 때는 정말 하는 순간에 그냥 수급으로 찍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 이런 것들 때문에 찍긴 했습니다만 지금 8만 원에서 머무는 기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오래 걸리고 있다는 것은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2021년 2, 3, 4, 5, 4년을 기다리셨던 물량들이 현재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인들이 탄탄히 받는다. 제가 MTN에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거 8만 전자에서 9만 전자 넘어갈 때는 개인 매물이다. 이거를 외국인들이 얼만큼 받아줘야 되느냐를 제가 한 3, 4년 동안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그 수급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만 원 넘으면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10만 원까지는 지금 8만 원에서 9만 원 가는 것보다 9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더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9만 원을 먼저 넘어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물량의 3분의 1 정도 담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반가운 뷰를 주셨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하시더라도 삼성전자 관망합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좀 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수에 대한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SK하이닉스도 보자면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은 또 하이닉스입니다. HBM 쪽으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갔어요.
그럼 보통 원래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지금 HBM4 가격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쟁사들한테 좀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아직도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겁니까? 그런 이거는 계속 이제 내러티브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연 아나운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아, 쟤는 이쁜데 공부도 잘해. 시기 질투를 많이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이닉스가 그렇지 지금 그런 시기 질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독주잖아요. 독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분명히 점유율을 뺏길 것이야,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걸 보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탄탄하다. 예, 전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은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은 좀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난주 뷰를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35만 원에 대한 것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우군이 있어요. 외국인이라는 우군이 있죠. 하이닉스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약하죠. 그래서 지금은 추석 전에는 둘 다 집중하기보다는 삼성전자만 집중하자. 하이닉스는 추석 지나고 나서 연휴 지나고 나서 봐도 충분하다. 네. 삼성전자가 갭으로 뜰 가능성은 하이닉스보다 좀 높은데 네. 하이닉스가 갭으로 뜰 가능성은 생각보다 좀 약할 수 있다. 어차피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누가 더 개선될 것이냐? 당연히 하이닉스입니다. 네. 여전히 저는 하이닉스의 독주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가격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겠다라고 하셨고요. 다음은 소보장 볼 텐데 오늘 소보장 잘 가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일단 장비단에서 DI 두 자릿대 상승, 기판에서 TLB하고 심텍 강하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유리기판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보장은 진짜 많이 여쭤봤었는데 네. 혹시 오늘 또 뷰가 좀 달라지셨나요? 기판 쪽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고용이라든지 심택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판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DDR5 유리기판 유리기판은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D램 재고가 급속도로 이제 소진이 됐고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단에 있는 것들이 다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봤다라면 이제는 레거시 반도체와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HBM 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반도체가 우리가 최근에 또 한미 반도체 같은 후공정도 연일 또 다시 좀 그 어제 같은 경우 시세를 좀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밸류체인과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할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 반도체가 아무래도 네.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초만큼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예. 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소부장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종목 좀 추려주시죠. 저는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그 조정 이후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우리가 하나 반도체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좀 밀렸다가 다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보고 있고 고영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하죠. 심택 강하고요. 이 세 종목으로 압축해서 저는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죠. 역시 시장에서 강한 애들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는 오늘 생각보다 약하긴 하겠습니다만 대장주로 나서겠습니다만 네. 고영이라든지 심택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 있어서 뚜렷하게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그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대장인 한미반도체와 오늘 강한 고영과 심텍 집중해서 보자. 자, 이렇게 종목 힌트도 얻어봤고요. 저희 조선으로 넘어가시죠. 조선을 저희가 계속 좀 최근에 하고 있어요. 네. 잘 가거든요. 대형 조선사단이 지금 실적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다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형 조선사들부터 보자면 아직까지 신고가를 터치하지 않은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매수 기회입니까? 조선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추석 전에 너무 그러니까 지금은 추석이라는 열흘이라는 공백기가 있잖아요. 공백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 쪽에서는 이제 HT 현대 같은 경우가 이제 합병 이슈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MRO 진출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조선업종이
지금 현재 조방, 원전 오늘 네 가지 섹터가 다 강하거든요. 네. 다 강한 입장에서 조선도 어제도 좀 강했던 입장이긴 합니다만 역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격이 너무 좀 컸다라 가격 부담이 좀 있는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는 조금 그냥 편하게 좀 지켜보자. 네. 그래서 오히려 조선주를 좀 이런 말씀드리면 갖고 계신 분들이 불편하겠습니다만 한번 확 빠지면 확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잘 안 들리는데 조정시 매수 관점을 잘 안 들리는 조선주는 한번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 그렇게 조선주가 한번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MRO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번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MRO라는 게 별로 이렇게 수익성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펀드에서 아마 물량이 추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를 조금 기회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지금 조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조정 시에는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재도 궁금한데요. 오늘 엔진 와 진짜 강하고요. 일단 엔진부터 볼까요? 엔진은 좀 추격 매수 혹은 실적 기대감에 좀 따라 붙어도 됩니까? 엔진은 제가 MTN 전문위원 때부터 하나엔진 아마 거의 업계에서 처음으로 말씀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엔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골드러시 때 얘기를 할 때 청바지 만드는 기업이 이제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바지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배를 많이 팔던 우리가 배를 많이 팔던 결국 우리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엔진이죠. 따라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엔진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과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일본이 배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일본 엔진을 갖다 쓴 거거든요. 지금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엔진이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다시 부각이 된다라. 물론 이제 우리가 엔진이 서로 회사들마다 좀 달라요. 주력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진에 대한 관심은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좀 모멘텀이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엔진에 대해서는 지금도 추격 매수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형 조선사는 지켜보는데 엔진은 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니 이 답변 참 신선합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이나 HD중공업처럼 진짜 잘 갔던 기자재들 있잖아요. 고점 대비 한 20-30% 조정 나왔거든요. 이들 종목은요? 그들은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MRO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마스카 프로젝트에 중소 이제 조선사까지 포함시킨다라는 것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거죠. 네. 그리고 내러티브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고 실적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보면 요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진만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고 나머지는 일단 관망하자. 자, 방산 볼 텐데요. 방산이 이제 신고가를 간 이유가 최근에는 사실 실적보다는 내러티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더 상단이 열려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아침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이제 미사일 생산을 좀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여로 올라가는 건 이제 우리가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강했던 모습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방산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 있어서의 지금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와도 3.5% GDP에 그다음에 EU와도 3.5% GDP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정을 맺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또 그런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미국 무기를 팔기 위한 협정이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추가 수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대답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방, 원, 전 중에 무엇을 지금 사야 되느냐, 신규로 보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질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조, 방, 원, 전 중에 무엇을 사야 될까요? 전력 설비? 저는 방산. 진짜요?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니까 방산 1등, 2등이 전력 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3등이 조선, 4등이 원전.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조방 원전 중에 여러분들의 탑픽은 무엇일까요? 그 탑픽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한번 따져보자라면 저는 방산에 대한 이유는 앞으로 향후에 수출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섹터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디 사요? 저는 LIG 넥스원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가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50만 원대 현재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 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제 이제 주가를 한번 들어줬죠. 네. 따라서 LIG 넥스원을 현재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해서 우상향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에선 특별히 부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소장님 답변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지금 섹터랑 종목 딱딱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세팅도 해주시고 잘 참고해 주시고요. 바이오는요. 일단 오늘 ABL하고 리가캠 세거든요. 네. 순환매가 도는 걸까요? 이게 금리나 이슈가 조금만 더 좀 나와주면 시장에 바이오가 더 많이 갈 텐데 지금 또 파월 의장이 약간 좀 변수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또 바이오를 우리가 리가캠과 이런 것들 말고 또 G2G 바이오 같은 종목들 보면 신규 상장된 종목들도 올해 많아요, 바이오가. 네.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강하고요.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상장된 명인제약 재팟을 또 터뜨렸죠.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 있어서 그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지금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쪽으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소리 소문 없이 지난주부터 강해요. 물론 그게 이제 금리나 수혜를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뭐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몇몇 기업들이 이제 기술 이전 수출이라든지 협업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간 제약바이오를 추석 전후 저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 테마 되게 많은데 어느 쪽을 보고 계세요? G2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신규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오버행 이슈가 좀 끝난 종목이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한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G2P라는 GPT. GPT. 예, GPT라는 종목을 네.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오늘 와우, 답변 기계신데요. 종목이 막 나와요. 자판기처럼. 자, 의료기기도 볼게요. 로킷 헬스케어도 이제 신규 상장하고 지금 거의 한 5거래일 동안 주가가 2배 올랐나? 그렇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뷰노 전부 다 좀 셉니다. 의료기기는 좀 테마로 봐야 돼요? 아무래도 좀 테마겠죠. 우리가 그 로켓 같은 경우는 어제 한번 로켓을 발사했죠. 네. 제목대로 이제 한번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윗꼬리를 좀 다는 모양이기 때문에 저건 이제 트레이딩 구간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의료기기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루니 또 오늘 뭐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같은 카테고리라면 네. 상당히 지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 치료제도 한번 볼 텐데 일단 그 일동제약하고 한미약품은 일단 이슈로 한번 소화를 했고 이제 올릭스라든지 D&D 파마텍은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비만 치료제 쪽도 지금 다시 봐야 되나?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 시기에 좀 볼만한 비만 치료제 좀 있습니까? 근데 비만 치료제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경구용으로 나온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되게 강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 꼭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방산 같은 경우 한 꼭지, 그다음에 조선도 이제 두 꼭지 달았죠. 기자재까지.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세 꼭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대적으로 틈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가장 강하냐? 또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 몇몇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한 20, 30% 수익이 나셨다라면 저는 한번 챙기는 것이 좋다라고 봐요. 이것이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섹터, 하나의 흐름 이런 걸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조방원전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뭔가 그룹 액션이 나온다기보다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잘 유의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엔터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1월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 에이펙 전에 사야죠, 엔터즈.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여전히, 이건 어차피 기대감이니까요. 라는 분들, 오늘 또 엔터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엔터주들이 좀 나설 때까지는 글쎄요, 이것도 좀 추석 지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저도 우연찮게, 방송 뉴스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캐던 8경 구경하기,
뭐 이런 뭐 프로젝트도 뭐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좀 강하긴 합니다만 시세의 연속성을 좀 답보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들은 관심을 좀 갖고 오히려 추석 이후에 좀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만약에 웹툰이 올라갈 것이냐, 카지노가 올라갈 것이냐, 게임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터가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추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지금 먼저 선점하기에는 연휴 기간 동안의 변수들이 좀 너무 길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조금 연휴 끝내고 나서 지켜봐야겠네요. 자, 저희 추가적으로 하나만 볼게요. 셧다운 영향 시장에 있을까요? 저는 셧다운이 얼만큼 길어지느냐인 것 같아요. 셧다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건 일시적인 경우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서는 것 때문에 문제이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과연 이번에 오늘 또 협상 뭐 7주간 연장 협상될지 오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셧다운 된다 하더라도 뭐 얼만큼 길어지느냐의 여부이지 네. 셧다운 자체가 증시를 끌어내리는 악재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쉴 때 미국에서 잘 좀 이야기 끝내고 마무리 짓고 연휴 때 네. 미국 가시는 분들 박물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이런 거 문 닫아가지고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저희 쉴 때 좀 잘 해결했으면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